안녕하세요. 연세한국어 5급 과제 부분 안보미입니다. 오늘은 정리해봅시다. 과제 부분 진행하겠습니다. 교재 111쪽입니다. 찬반 토론을 합시다. 동물 실험에 대한 다음 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은 동물 실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자의 입장에 따라 찬반을 나누고 사회자를 정하여 토론해 봅시다. 자, 화면 봐주셔도 되고요. 교재 111쪽 봐주셔도 됩니다. 먼저 동물 실험에 대한 읽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토론하기 전에 읽기 지문, 단어 확인입니다. 복리, 증진, 필요악, 목숨, 여간, 위령제. 자, 단어 확인하셨으면 내용 한번 천천히 봐주시고요. 자, 동물 실험에 대한 내용이죠. 자, 동물 실험으로 인해서 연구원들이 느끼는 심리적 고통, 그리고 동물들의 희생이 좀 지나치다 하지만 필요악이기도 하다라는 내용을 그렸습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동물 실험에 대한 찬반 토론 진행해 보겠습니다. 찬성의 입장과 반대의 입장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입장, 동물 실험은 필요하다라는 찬성 입장에 대한 의견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필요악이라는 거죠. 나쁘긴 나쁘지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작은 생명의 희생으로 더 많은 인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의약품, 의료기술, 식품 안전 분야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로는요, 찬성하는 두 번째 이유. 동물 생태계의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죠. 자, 동물 생태계에서는 어차피 개체수 조정으로 인해서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고 결국에는 약한 동물의 개체수는 많다가 적어지고 이거는 자연 생리학적이라는 겁니다. 생태계 법칙으로 이해해야지 생태계 법칙으로 바라봐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치면은 인간 생태계도 동물 위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물의 희생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다음 반대 입장입니다. 자, 반대 입장의 이유로는요. 생명에는 경중이 없다라는 거죠. 어떤 생명이 더 중요하고 어떤 생명은 더 가치 없고 이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생명, 모든 동물, 인간은 살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동물의 살 권리를 간섭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동물 실험에 참여하는 연구원들의 죄책감이죠. 그런 미안한 감정, 내가 죄를 짓고 살고 있구나 하는 그 심리적인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토론에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할 때는 자, 지난번에 연습한 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장해 주시면 되고요. 나는 찬성이다. 나는 반대다. 이게 좋다고 생각한다. 안 좋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입장 취해 주시면 됩니다. 자, 주장을 표현할 때는요. 첫 번째 찬성하는 입장에는 저는 어디에 찬성 혹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하고 말해주시면 되고요. 또는 저는 무엇이 또는 무엇가 필요하다 또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의 문형 사용해서 자신의 주장이 찬성인지 반대인지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 왜 찬성하는지, 왜 반대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붙여주셔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 뒤에는 꼭 세부 설명, 구체적으로 왜 이런 이유가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 보충해 주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그 이유는 첫째 하고 첫 번째 이유 말해주면 되고요. 자, 세부 설명할 때는요.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 덧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유 하나로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조금 부족합니다. 이유를 하나 정도 더 들어주시면 좋은데요. 이유 2와 세부 설명 가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유 앞에 둘째 해서 이유 두 번째 이유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표시해 주시고요. 세부 설명 붙이기 전에요. 게다가 또한, 다른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뒷부분에 세부 설명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이러한 이유로 저는 무엇에 대해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고 찬성이다, 반대이다 라는 자기의 입장을 다른 말로 바꿔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동물 실험에 찬성하는 입장 말하기 연습 진행하겠습니다. 화면 봐주시고요. 자, 먼저 주장해 주겠습니다. 나는 찬성한다 라는 입장 밝혀주시겠습니다. 저는 동물 실험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하고 우리 앞에서 정리한 문형 사용해서 간단하게 말해줄 수 있겠고요. 자, 다음 이유 1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유 1과 세부 설명. 자, 그 이유는 첫째, 뒤에 이유 붙여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앞에서 정리했던 동물 실험은 필요악이다 죠. 자, 이거 기 때문입니다. 앞에 붙여서 어떻게 말해줄 수 있죠? 네, 그 이유는 첫째, 동물 실험은 필요악이기 때문입니다. 말해주면 되고요. 자, 세부 내용 붙여보겠습니다. 바로 동물 실험을 통해 작은 희생으로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앞에서 정리했었죠? 자, 이 문형 사용해서 어떻게 말해주면 좋죠? 네, 동물 실험을 통한 작은 희생으로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면 되고요. 뒷부분에 계속 붙여보겠습니다. 자,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한 백신, 의약품 등은 대개 동물 실험을 통해 검증됐습니다. 라고 동물 실험을 통한 좋은 예들 말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이유 2와 세부 설명 부분입니다. 둘째, 뒤에 이유 2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물 실험 또한 생태계의 자연 법칙 일부로 받아들여야 한다. 사용해서 어떻게 말해볼 수 있죠? 네. 동물 실험 또한 생태계의 자연 법칙 일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 붙여보겠습니다. 자, 생태계 법칙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세부 설명 붙여줄 거죠. 생태계에서 동물들은 약육강식 법칙에 의해 개체 수를 조정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붙여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태계에서 동물들은 약육강식 법칙에 의해 개체 수를 조정하기 때문입니다. 자, 생태계 법칙에 의하면 사람은 포식자라는 건 더 강해서 아래 생태계층에 있는 동물들 혹은 생명체를 잡아먹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바로 포식자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이요. 인간은 포식자로서 필요해서 그렇게 동물들을 처리할 수 있는 거다라는 의견 더 세부적으로 붙여보겠습니다. 어떻게 말해주면 좋죠?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생태계에서 사자, 호랑이 등의 포식자들이 동물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들을 필요에 의해 처리하는 게 가능하다면 인간 또한 그 생태계 법칙과 다르지 않게 포식자로서 필요에 의해 처리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무엇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말해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 우리의 주제 동물 실험이죠? 그럼 어떻게 말하면 되죠? 네. 이러한 이유로 저는 동물 실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반대 입장입니다. 자, 반대는 두 번째로 정리했던 문형 사용해서 말해 보실게요. 저는 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용해서 동물 실험에 대한
반대 입장 말해줘 보겠습니다. 네, 저는 동물 실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유 1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뒤에 바로 이유 첫 번째 이유 말씀해 줘 보실게요. 자, 가장 큰 이유 바로 생명에는 경중이 없다고 생각한다죠. 자, 이거 사용해서 어떻게 말하면 되죠? 네.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명에는 경중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말해주면 되고요. 다음으로 바로 세부 설명 들어가 보실게요. 자, 인간이 동물의 살 권리를 간섭할 수 없다. 정리해줘 볼게요. 인간이 동물의 살 권리를 간섭할 수 없습니다. 자, 더 세부적으로 더 보충 설명해줘 볼게요. 인간의 생명이 소중해서 동물 실험을 한다. 하지만 동물의 생명 또한 인간의 생명만큼 중요하다라는 말. 네. 인간의 생명이 소중해 동물 실험을 한다 하지만 동물의 생명 또한 인간의 생명 못지않게 소중합니다 하고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유 2입니다. 두 번째 이유. 다른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뒷부분에 붙여보시겠습니다. 바로 연구원들이 동물 실험으로 인해 죄책감에 시달리기 때문이죠. 다른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연구원들이 동물 실험으로 인해 적지 않게 죄책감에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자, 뒷부분 바로 세부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특히 뒤에다 붙여보실게요. 확인하겠습니다. 학대에 가까운 실험이 강행되어야 할 때 동물의 권리도 문제이지만 연구원들의 인권 또한 보장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 실험은 동물의 권리뿐 아닌 실험을 진행해야 하는 연구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이유 2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네. 이러한 이유로 저는 동물 실험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물 실험에 대한 찬반 입장 정리해서 토론하기 연습해 봤고요. 자, 다음은 교재 112쪽 문화 읽기 부분입니다. 교재 112쪽을 봐주세요. 화면 봐주셔도 됩니다. 자, 이번 문화 읽기는 정보화 시대의 문자 한글, 한국어에 쓰이는 한글에 대한 읽기 지문입니다. 자, 먼저 단어 확인입니다. 초성, 중성, 종성. 자, 쉽게요. 초성은요, 모음 앞이나 위에 쓰이는 자음, 즈인을 말하고요. 중성은 가운데 글자, 바로 모음, 주로 모음이 되죠. 모인을 말하고요. 마지막 종성은 쇼인, 받침 글자를 말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무궁하다, 표음 문자, 음소, 음절. 자, 내용 확인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요. 한글이 과학적인 글자라고 말하고 있죠. 마지막 과학적인 글자다. 자, 이 앞부분 정보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한글은 왜 과학적인 글자입니까? 네, 바로 앞부분 정보 정리해 주면 되죠. 표음 문자로 음소 3개가 모여 음소라는 것은 아까 말한 초성, 중성, 종성과 같은 각 개별 발음을 말합니다. 자, 이 각 개별 발음들이 모여서 음절 단위로, 음절은 합쳐진 글자를 말하죠. 안녕하세요의 안. 자, 이렇게 음절 단위로 하나의 글자를 이루면서 수많은 소리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직접 생략하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맥락의 내용이 아니라서요. 자, 그냥 훈민정음에 대한 기원, 훈민정음 해례본에 대한 설명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다라는 그런 우수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3단락 넘어가겠습니다. 자, 3단락 단어 확인입니다. 어리석다, 서문, 인쇄체, 필기체, 대문자, 소문자, 문맹률. 정리해 줘 보시겠습니다. 한글의 장점은? 네, 화면 봐주세요. 1번부터 5번까지 부분이죠. 첫 번째, 한글은 배우기 쉬운 문자다. 두 번째, 경제적인 문자다. 세 번째, 한 가지 문자가 한 가지 발음으로만 소리가 난다. 자, 네 번째, 인쇄체와 필기체, 대문자와 소문자의 구분도 없다. 그래서 편리하다. 자, 다섯 번째로, 한국의 문맹률은 0%에 가깝고 독서장애가 드물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배우기 쉬운 글자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4단락입니다. 단어 확인, 통계, 손놀림, 신기, 본격화, 유리하다, 대응하다, 인식률. 내용 확인입니다. 이 단락에서 말하고 있는 한글의 우수성은 무엇입니까? 네, 바로 속도입니다. 자, 속도에 대한 우수성을 뒷받침하는 예는요. 자, 바로 속도 역시 한글이 가진 장점이다. 뒷부분부터가 다 뒷받침하는 예들이죠. 첫 번째, 비슷한 양을 컴퓨터에 입력하는데 한글은 한자나 일본어보다 7배 빠르다는 통계가 있다라는 것도 뒷받침하는 예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엄지족들의 손놀림은 신기에 가깝다. 이 부분입니다. 굉장히 나즈 할 때, 내 핸드폰으로 문자를 입력할 때 빠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음성인식 시대에도 유리한데, 이는 글자와 소리가 1:1 대응하는 덕분에 음성인식률이 다른 문자보다 뛰어나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단락, 단어 확인입니다. 발성, 격찬하다. 자, 내용 확인입니다. 자, 한글은 어떻게 세계에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까? 자, 바로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언어대학 세계 언어평가 결과 1위를 받았다고 했죠. 1위를 차지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샘슨 교수의 격찬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단어 확인, 음소문자, 음절문자, 조합하다, 근거. 자,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다이아몬드 교수가 말한 한글의 우수성은 무엇입니까? 네 가지 정리해 볼 수 있죠? 자, 첫 번째 부분, 글자가 소리와 1:1로 대응하는 점이고요. 두 번째, 음소문자이지만 음절문자로 조합해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모음과 자음이 한눈에 구분된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 음성학적 근거를 갖고 만들어진 문자라는 겁니다. 읽기 후 내용 확인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한글이 갖는 장점은 무엇입니까? 네, 바로 속도입니다. 컴퓨터에 다른 언어보다 빠르게 입력 가능하다. 소리와 글자가 1:1 대응하므로 음성인식도 빠르게 할 수 있다. 2번, 한글은 어떤 점에서 우수한 문자입니까? 자,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처음부터 정리하면요. 첫 번째, 표음 문자로서 음소 3개가 모여 음절 단위로 하나의 글자를 이루면서 수많은 소리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경제성이 있는 문자이며 배우기 쉬운 문자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인의 문맹률이 낮다라는 정보 1단락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세 번째, 정보화 시대의 경쟁력, 속도가 또 한글의 우수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네 번째, 발성기관의 소리내는 모습을 따라 만들어진 과학적인 글자라고 했고, 다섯 번째로
글자가 소리와 1대1로 대응하는 점 또한 우수하다고 했습니다. 6번째, 음소 문자이면서도 음절 문자로 조합해 쓸 수 있다라는 것도 격찬받았고요. 7번째, 모음과 자음이 한눈에 구분되는 점입니다. 마지막 8번째, 음상학적 근거를 가지고 만든 점입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사용하는 문자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자, 우리 중국 문자, 한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자도 굉장히 우수한 점이 많은 문자이죠. 첫 번째로 역사, 우수하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 역사상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문자로 기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아무래도 역사가 오래됐으니까요. 그 중에 은나라 갑골 문자를 기원으로 보는 게 지배적이죠. 자, 이렇게 본다면 약 5,000년에서 6,000년 전의 문자라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바로 분류입니다. 분류로는 한국이 표은 문자라면 중국어는 표의 문자죠.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문자입니다. 자, 이게요, 바로 넓은 대륙에서 오랜 역사에 통일된 국가체제로 유지할 수 있는 힘이었다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말로 소통할 수 없어도 통일된 체제의 국가는 어쨌든 간에 사상 주입이 필요한 거잖아요. 사상을 알려야 되는데 글로만 보고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다 통치가 가능했다라는 거죠. 자, 또한 형성법도 우수성 중 하나입니다. 바로 육서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점이죠. 그리고 또 어휘장, 글자 모양을 통해서 의미를 연상할 수 있죠. 한자는 다 의미의 글자이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문법 또한 한국어나 영어처럼 동사가变形, 활용돼서 과거로 변하고 현재로 변하고 미래로 변하고 이런 게 없죠. 자, 동사 활용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도 굉장히 배우기 쉬운 언어 중에 하나죠. 자, 그럼 여러분이 말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의 역사부터 소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키워드를 보고 문장으로 바꾸는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키워드 중국, 사용되다 한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등, 영향을 주다 한자, 오랜 역사, 자랑하는 문자. 자, 이 키워드들 문장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저랑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 보실게요. 중국에서 사용되고 한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등에 영향을 준 한자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문자입니다. 말해주면 되고요. 본격적으로 역사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해보겠습니다. 오랜 역사, 자랑하다, 기원, 학설, 다양하다, 그중, 은나라, 갑골 문자, 기원, 보다, 지배적이다, 이를 근거로 하다, 약 5,000년에서 6,000년의 역사, 가지고 있다. 자,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만큼 기원에 대한 학설이 다양한데 그중 은나라 갑골 문자를 기원으로 보는 것이 지배적이며 이를 근거로 했을 때 약 5,000년에서 6,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자의 분류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바로 표의 문자라는 거죠. 한자, 의미, 표현하다, 표의 문자, 그 소리, 읽을 수 없다, 글자, 의미를 파악하다, 문제가 없다. 자, 이 키워드들 문장으로 연결해 보실게요. 비교하겠습니다. 한자는 의미를 표현하는 표의 문자로 만약 그 소리를 읽을 수 없어도 글자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말해주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중국 통일의 힘인 한자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중국, 넓은 대륙, 오랜 역사에 통일된 국가체제, 유지하다, 힘 중 하나, 표의 문자, 한자,
연결해서 말해주면요. 네. 중국처럼 넓은 대륙에서 오랜 역사의 통일된 국가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힘 중 하나도 표의 문자로서의 한자 때문입니다. 말해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자, 덧붙여 보겠습니다. 말, 소통할 수 없어도 문자, 보다 이해 가능, 사상통일, 가능. 자, 이 키워드들 사용해서 연결하면요. 네. 말로 소통할 수 없더라도 문자를 보고 이해가 가능해 사상통일 등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형성법입니다. 자, 약 10만 개 정도. 한자. 만들어내다. 방법. 과학적. 자, 이 키워드를 연결해주면요. 네. 약 10만 개 정도인 한자를 만들어낸 방법 또한 과학적입니다. 말해줄 수 있고요. 육서, 상형, 지사, 회의, 형성, 전주, 가차. 6가지 방법. 10만 개, 가깝다. 한자, 만들어내다, 연결해주면요. 네. 바로 육서인데 상형, 지사, 회의, 형성, 전주, 가차 등 6가지 방법으로 10만 개에 가까운 한자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로 어휘장에 대한 것입니다. 자, 한자, 표의 문자, 의미를 모르는 한자, 글자 모양, 의미를 연상하다 연결해주면요. 네. 또한 한자는 표의 문자이기 때문에 의미를 모르는 한자일지라도 글자 모양을 통해 의미를 연상할 수 있습니다. 자, 예 들어보실게요. 슈어, 화, 의, 후어. 자, 한자 안. 공통적. 입. 의미하다. 거가 포함되어 있다. 입. 하다. 말, 한자, 연상하다. 이 키워드들 정리해주면요. 네. 예를 들어, 슈어, 화, 의, 구어 등 한자 안에는 공통적으로 입을 의미하는 거가 포함되어 있어서 입으로 하는 말에 대한 한자라는 것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하고 한자의 어휘장 형성에 유리한 점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법에 대한 겁니다. 한자, 사용하다, 언어, 중국어의 문법, 한국어, 영어 등의 다른 언어, 동사, 바뀌다, 의미가 바뀌다, 동사, 활용, 없다, 외국인들, 쉽게, 배울 수 있다, 언어 중 하나. 자, 이 키워드들 정리해주면요. 네. 또한 한자를 사용하는 언어인 중국어의 문법은 한국어나 영어 등의 다른 언어와는 달리 동사가 바뀌며 의미가 바뀌는 동사 활용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쉽게 배울 수 있는 언어 중 하나입니다. 하고 말해주면 정리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